계로왕은 고구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긴 채 쫓기듯 천도한 곳이 웅진이다. 연이어 암살로 얼룩진 왕들의 죽음. 백제 왕들에게 웅진은 왕실의 권위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의 땅이자 절치부심의 땅이었다. 성왕은 웅진 시대의 5번째 왕이다. 성왕에게 무령왕의 무덤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곳이었다. 성왕이 아버지 무령왕의 무덤 앞에서 되새겼던 백제의 꿈. 그래서 더욱 비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은 무령왕이 중국 양나라에 국서를 보내 당당하게 선언했던 10글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파 구려 백제 갱위 강국. 고구려를 격파하고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무령왕이 일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꿈이자 성왕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령왕의 일생은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었다. 고구려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백제의 힘을 키웠지만 고토 회복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그랬듯 성왕에게 고구려와의 전쟁은 숙명이었다. 538년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사비로 천도할 것이오. 왜 사비였을까? 사비와 웅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주라고 하는 곳은 북쪽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협소한 공간에 백제 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산과 강으로 에워싸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유리합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공주는 방어하기 좋은 전형적인 수비형 도시다. 그러나 택리지에 공주는 한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작고 협소한 지역으로 나와 있다. 반면 사비는 탁 트인 평야지대다. 공주와 달리 이제 부여는 상당히 넓다, 광활하다는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부여라고 하는 지역이 대외적으로 팽창하기에는 유리한 그런 이제 공간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비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데 유리한 공격형 도시다. 사비를 끼고 흐르는 백마강은 사비 천도의 목적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택리지를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백마강이 서해 바닷길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왕은 이 백마강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열도, 고구려, 나아가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천혜의 어떤 강줄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왕은 사비에서 바다 건너 중국의 양나라 그리고 일본과 교류했다.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목표는 분명했다. 사비성 한가운데 있었던 정림사탑이 바라보는 방향은 정확히 북쪽이다. 성왕이 건설한 사비성은 바둑판식으로 설계된 북진형 계획 도시였다. 사비천도 직후 성왕은 그의 웅대한 꿈을 밝힌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겠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꾼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는 모두 부여에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동명의 권위를 정통적으로 계승한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75년에 고구려 불시 공격으로 백제 왕도 한성을 빼앗겼습니다. 백제로서는 큰 자존심의 손상을 가져온 것이었고 정통성의 훼손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제 성왕은 남부여로 고쳐서 부여 계승 의식을 천명하고 나아가서는 북진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웅진 시절 성왕은 고구려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사비로 수도를 옮긴 뒤 전투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비천도 2년째 되던 해, 성왕은 처음으로 고구려를 공격한다. 사비천도를 하고 540년 바로 직후에 우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는 백제 성왕이 주도를 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고구려에 대해서 수세적이었던 것이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비천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백제의 서울 한성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은 만큼 이 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고구려에 대한 첫 반격. 하지만 고구려는 여전히 막강한 상대였다. 악몽과도 같았던 우산성 전투의 참패. 성왕은 이때부터 고구려의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고구려와의 일전을 위해 단행한 사비천도. 하지만 고구려는 백제의 힘만으로 상대하기엔 여전히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성왕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성왕이 주목한 곳이 바로 바다 건너 일본입니다. 일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현은 아스카 문명의 산실이다. 아스카 공원의 넓은 구릉지대에 75톤이 넘는 바위돌로 만든 이시부타이 고분이 있다. 무덤의 봉분이 모두 벗겨지면서 밝혀진 일본에서 가장 큰 돌무덤이다. もともとは土がかぶっ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れが全部なくなって、今こういう石だけになってますけどね。 그런데 관이 안장된 무덤방을 보면 전형적인 백제 양식인 굴식 돌방이다. 일본 학계에선 이 거대한 무덤의 주인을 6세기